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3D 이번 주 시작하겠습니다. 김슬기 기자, 권성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성진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베이징 올림픽과 대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특별 취재팀에 우리 권성진 기자가 파견이 돼 있죠. 네, 요즘 무슨 기사 쓰고 있어요?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서 경기 결과 다루는 기사 많이 쓰고 있고. 저희가 뭐 그 현장을 직접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쓰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편파 판정 얘기 지금 뭐 온 나라를 지금 굉장히 그 공분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단순히 어떤 그런 지금 뭐 베이징 올림픽 얘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과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가 뭐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칼럼도 하나 썼는데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선거는 선거고 올림픽은 올림픽이다, 반중은 반중이고 선거는 따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즘 주변의 그 여론은 어때요? 우리 권성진 기자. 제 주변 여론은 아무래도 편파 판정과 관련해서 좀 중국을 싫어하는 일부 사람들의 모습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반중 정서가 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나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좀 특별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한복 공정을 규탄하는 기습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올림픽 개회식 과정에서 한복이 중국의 소수민족 의상이라고 소개된 것을 두고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의 원조가 중국이라는 억지는 문화공정이라며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 한복 입기 릴레이 내지는 캠페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특히 BTS의 멤버가 한복 입은 사진도 올리고, 그리고 주한 미국 그 대리대사도 지금 뭐 한복 입은 사진을 올려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또 굉장히 그 고조된 강도 높은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반중 정서가 어찌됐든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여론이 길게는 대통령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서 여야 모두 강도 높은 논평이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주자들 한 명 한 명 좀 발언을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센 발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에 뭐 실망과 분노, 우리 선수들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던 것에 이어서 어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영해를 침범했을 경우 격침해야 된다라고까지 강경한 노선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반중을 넘어서 사실은 혐중 논란이 작년 말부터 계속 일었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장이나 반응을 보였나요?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갈라치기 정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중국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곤 했었는데요. 다만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서는 워딩을 조금 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냐고 기자가 물었더니 특정 국가에 대한 반대 감정은 언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그런 국민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한중 관계가 상호 존중에 입각해서 상대의 이익을 존중해가면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반중 정서에 휩싸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점잖게 비판했습니다. 네, 세기 기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과거에 뭐 중국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냈고 어떤 발언들을 했나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지난해 12월 28일 주한 미국 상공회의에서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대부분 중국을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파문을 빚기도 했고요. 이후에 이제 1월 30일에는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을 해결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상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 그러니까 대부분 조선족들이죠. 이들을 겨냥해서 건강보험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반중 정서가 이번 대선에 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래서 뭐 사실상 대선이 끝났다. 이런 그 말하는 그 중국 전문 교수도 제가 어저께 얘기를 들었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민감한 외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서 혐오, 혐중 정서에 재빨리게 자꾸 편승하는 건 옳지 못하다.
라고 비판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이 과연 그 반중이나 혐중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감정적인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실제 표로 나타날지 이거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역시 대선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선 TV 토론 얘기입니다. 대선 TV 토론 지난주 3일에 처음 1차 토론이 있었고 오는 금요일 11일 또 2차 토론이 열리게 될 예정인데요. 일단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대선 TV 토론을 그 스튜디오에 다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전부 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미리 일부 기자들한테 신청을 받았고요. 제가 출입하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에게 공지를 해서 10명 정도 명단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갔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 가면 그 명단을 확인을 하고 비표를 받아서 들어가는 형태로 운영됐다고 합니다. 그 내부의 어떤 그 실제 방영된 생방송으로 방송된 것 전후에 대한 얘기는 서로 기자들끼리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후보 측은 토론 전에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변인단도 마찬가지고 함께 토론을 준비했던 실무진들도 되게 기대하는 눈치였다고 전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토론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민주당 출입 기자는 저한테 토론에서 이제 이재명이 이기는 게 기본값이고 왜냐면 워낙 말을 잘하고 달변가이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는 게 아마도 민주당이 예상한 그림이 아닐까 하는 얘기도 저한테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역시 토론 전에는 조금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슬기 기자, 토론이 끝나고 나서 각 후보 캠프 측의 반응들은 어땠고 좀 뒷이야기도 말해주세요. 네,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고조된 분위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토론이나 이런 행사가 끝나면은 기자들을 따로 모아서 백브리핑이라는 걸 하는데 그 백브리핑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좀 업된 텐션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나 말실수가 나올까봐 대변인단이나 실무진 측에서 윤석열의 발언을 조금 자제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 출입 기자의 발언인데 후보가 평소에 보면 뭔가 거슬리는 게 있으면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는다고 합니다. 근데 백브리핑을 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장동 관련된 질문을 기자들한테 받자 약간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 앞전까지는 잘 대응을 하다가 대장동 얘기가 나오자마자 살짝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민주당 측에서도 대응을 우리가 잘 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서 말렸다라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내린 것 아닌가 하고 기자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슬기 기자, 그 TV 토론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JTBC가 여론조사 업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5일에서 6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제 TV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6%로 1위를 선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4.4%,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2.8%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은 TV 토론을 잘한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퍼센트인데요. TV 토론 잘한 사람 없다라고 응답한 응답률이 19.5%가 나왔습니다. 가장 잘한 후보 1위로 윤석열 후보가 26%를 차지한 것과는 다르게 가장 못한 후보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 37.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6.1%였고요. 근데 이게요, 제가 여론조사에 관해서 이제 뭐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오차 범위 이내는 1, 2위라는 그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토론 잘했다 1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좀 틀린 거고요. 근데 못했다라는 거는 37.8% 윤석열, 이재명 26.8%. 이건 오차 범위 밖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큰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 TV 토론 보고 후보 바꿨냐, 지지 후보 바꿨거나 아니면 마음을 결정했냐,
이런 조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꿨냐고 묻는 질문에 5.1%가 바꿨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만 77.7%는 바꾸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해서 사실상 이번 TV 토론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분석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 지금 같은 여론조사에서 박빙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V 토론을 보고 1차 TV 토론을 보고 5%가 지지 후보를 바꿨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TV 토론이 거듭될수록 부동층, 그다음 중도층 유권자들이 바꾸거나 아니면 정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될 텐데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당락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잘했다. 나름대로 굉장히 자신 있어하고 브라보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 대변인은 그렇게 막 되게 신나하는 모습을 또 기자들한테 보였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좀 그 기대 수준에 좀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좀 내부적으로는 좀 나오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토론 전략으로 공격보다는 방어 전략을 많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제 대장동 토론이 시작이 되면서 윤석열이 이제 검사 시절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면서 피의자를 신문하는 듯한 이제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그 프레임에 살짝 걸려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그 안에 참여했던 그 후보들과 그 캠프 그리고 바로 옆에서 그걸 지켜봤던 기자들의 평가는 또 이게 일반 그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이 보는 거랑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평가는 실제로 어떤 그 표로 나오느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 모레 11일 8시에 하는 저녁 8시에 하는 2차 토론이 또 다른 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과 함께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또 지금 제일 그 국민들이 걱정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자가진단 키트 대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 현장 취재를 우리 권성진 기자가 했죠. 숙대 인근에 있는 약국 5개를 방문하고 종로에 있는 약국 3곳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4곳은 아예 자가진단 키트가 없다고 말을 했고 나머지 4곳은 현재 소수의 물량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진단 키트의 가격이 궁금한데 가격이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식품의약처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레피젠,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이 3제품입니다. 하지만 금액대는 대부분 다 비슷하고 하나에 8,000원 그리고 2개 묶음에 16,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마다 편차가 있어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자가진단 키트를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예, 최근에 방역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증 위험자 혹은 고위험군이 아니면 다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와 자가진단 키트는 사실상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그 시기에 증가했습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자가진단 키트가 또 요즘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혹시 웃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매점 매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를 확인했을 때 웃돈을 주고 파는 경우가 꽤 쉽게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보통 한 3,000원, 4,000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웃돈을 주고 주로 지역 커뮤니티 혹은 중고마켓 등지에서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처음에 일부 소비자가 20개 혹은 그 이상을 한 번에 사는 모습들이 나와서 일부 약국의 경우 1인당 2개 혹은 최대 5개 이렇게 제한을 두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가 또 언급을 한 게 있나요? 네, 최근 품귀 현상이 알려지자 대통령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충분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방역 취약계층과 지원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8일 오후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무료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무료 배급은 어려울 것이다. 생산 자체가 전국민 무료 보급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어렵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갑자기 생산량을 확 늘릴 수도 없는 그런 그 제품일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수출해야 되는 물량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계 자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지금 뭐 확진자 수가 지금 뭐 5만 명 안팎으로 계속 지금 늘고 있고 또 내일 또 그 주말 지나면 이게 뭐 10만 명, 20만 명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정부 예측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한 그런 그 방역에 대한 부분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3D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